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오늘은 이제 저가 대비 무려 6%대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동평균선에서 아주 착실하게 지지를 받고 지금 급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거기에 수급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고요. 보시면 특징은 이제 개인 매도세로 이제 확실하게 전환을 했죠, 여러분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삼성전자 뭐라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완벽한 쌍바닥에 대한 조건을 완성을 했다라고 짚어드리면서 제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그 조건값을 이제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패턴에 대한 완성, 뭐 쌍바닥이겠죠. 거기서 이제 거래량적인 부분 설명을 해드렸고, 가장 중요한 이 수급의 전환. 네. 어제 시장을 보면 외인들이 이제 양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좋은 수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정작 개인도 어제 양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제 내일 장이 열리면서 전환을 하면서 그때 이제 개인들은 매도세로 돌아설 겁니다라고 했는데, 네, 오늘 이제 그 흐름이 정확하게 지금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현재 장중에 지금 급등세를 만들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예고를 해드렸는지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4거래일 동안 3거래일은 지금 연속적으로 이 외인들이 매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의 일주일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확실히 그동안 이 매수를 하지 않았던 이 외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매수한 날이 훨씬 더 많죠. 외인들 역시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에 이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상당히 긍정적인 수급이라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거기에 뭐 개인들이 이제 매도 전환을 해줬으면 가장 뭐 베스트긴 하겠지만,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지만 이제 돌파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강매수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매도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단순히 그림이 쌍바닥 모양이라고 해서 다 같이 이제 찐바닥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세밀한 수급 그리고 뭐 분봉상의 흐름, 이런 디테일한 스푼이 딱 들어가 줘야지 이게 주포들의 이제 페이크냐 아니면 정말 찐바닥이냐를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소중한 시간 내서 제 영상 이제 열심히 봐주시는데, 이런 이제 실전 노하우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매일 영상 남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장중에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시원하게 수익 나셨을 거고, 어제 영상 이제 안 놓치고 보신 분들도 바닥 타점 잘 잡았을 거라고 보는데,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바로 뭐죠? 네, 바로 이 세 번째 조건인 머리 위에 저항대를 현재 시원하게 돌파를 해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 가서 이제 처음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제가 이 삼성전자는 이제 고점에서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 조정파가 이제 A, B, C로 형성이 됐다고 했죠. C파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C파가 상당히 정직하게 하나의 하락 추세대를 그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항상 이 추세 이런 하단 라인에 올 때마다, 자,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제 기술적 반등을 먹는 매매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28만 원일 때 이때가 되겠죠. 뭐 이때도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6만 원일 때도 이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돌연 어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단타는 그만합시다. 이번에 이제 돌파를 하는 그 추세를 노려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추세대라는 건 이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포들도 이 지독한 하락 추세대를 이제 어느 라인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넘겨주는 그 신호를 보여주는데, 그 신호가 이제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락 추세대 끝에서는 항상 쌍바닥이나 이제 역헤드앤 숄더 이제 패턴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언제입니까? 이제 7일 전 영상에서죠. 고가 대비 낙폭과대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이 121선 이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매수를 노려봐야 한다고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똑같이 이제 하단 추세에서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전량 절대 다 팔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일부는 꼭 보유를 하셔야 된다고. 왜죠? 오히려 오른쪽 엉덩이 자리가 나오면 저는 이제 비중을 더 실을 겁니다라고 어제도 예고를 해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오직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딱 보면, 딱 이렇게 돌려보면 당장이라도 더 무너질 것처럼, 하단에 올 것처럼 하면서 뭐 공포를 만들지만,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이제 정직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고점에서는 항상 더 갈 것처럼 대중들을 유혹을 하면서 추세를 꺾어버리고, 반대로 바닥에서는 주가가 더 부러질 것처럼 공포를 주다가 이렇게 이제 기습적으로 전환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제 제 영상을 보고 문자를 받고 이 바닥 라인에서 사신 분들은 뭐가 좋습니까? 혹여나 지지선이 깨지는 흐름이 진행이 되더라도 리스크를 짧게 잡으면 땡인 거고, 그게 안 깨지고 이 저항대가 돌파가 되면 그때 이제 거기서 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극대화. 제가 평소에 어떻게 타이밍을 잡고 매매를 하는지 그 논리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보시면 당연히 주포들이 저항대를 돌파할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장을 마감시키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마감이 되냐면, 자, 이 앞전에 반등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눌렀던 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중들은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매수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 또 저항을 받을까봐 이 학습 효과 때문에. 자, 이때 이제 주포들의 입장에서는 밑에 이제 굴러다니는 이 단타 물량들을 다시 한번 또 싹쓸이 해간다는 거죠. 또 반등이 나오면 눌릴까봐 무서워서 던지는 물량들, 그동안 이제 패닉 투매에 동참 안 하고 악착같이 그 버틴 물량들까지 딱 끌어모아 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도 수급을 보시면 이렇게 개인들은 2조 매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매도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돌파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개인들은 아마 탈출할 생각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반등에서 빠져나올 생각만. 그러니까 이 흐름을 미리 지금 예상을 해드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엄청난 세력들의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결국은 싹 털어먹고 유유히 반등의 대시세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항대 물론 주가가 터치를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절대 물량 던지지 마시고 전량다 홀딩하라고 장중에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뭐를 노려야 된다고요? 돌파를 노려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돌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항상 이렇게 이제 일봉에서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는 위치에서는 제가 이제 매수를 노리고 나서 그 뒤에 홀딩에 대한 기준은 제가 매일 째려보는 이 맥점 분봉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지금 이 추세대에 물론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 합니다. 오늘도. 근데 여기서 이제 쌍바닥에 대한 조건을 완성을 해줬기 때문에 장악형의 캔들이나 아니면 이 막바지에 들어올리는 이 수급들, 그리고 이 왼쪽 엉덩이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이 거래량이 급감하는 흐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돌파를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돌파가 나온 거예요. 오늘 맥점에 대한 돌파가 진행이 됐다. 자, 그래서 이 현재에 대한 돌파가 이제 저항대를 이제 돌파하는 추세로 이제 연결되려면 내일 흐름을 이제 확인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이 돌파가 주포들의 속임수, 그러니까 트랩이라고 하면 보시면 이제 이날이 이제 7월 6일, 7월 10일 보시면 이제 7월 15일 이때도 보면은 주가가 이 맥점 분봉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안착을 시켜요. 돌파라고 이렇게 안착을 시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돌파로 안착을 시키죠. 트랩이라고 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노란 밴드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이번 돌파도 이제 페이크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는 제가 이제 미련 없이도 매도를 하자고 할 겁니다. 왜죠? 주가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조정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때와 같이 이제 엄청 강력한 이 매도 폭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땐 엑시트를 하자고 할 거예요. 그래서 추세로 넘어가는 거는 단기 추세가 됐던 뭐 대세 추세가 됐던 진짜 추세라면 저항대에 대한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나서 그 위를 짱짱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항대에 대한 돌파가 나오고 나서 유지를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추세. 지금 이거 노리는 거죠, 여러분들. 왜냐면 돌파가 나고 안착이 나면 이게 무려 이제 35%짜리 파동입니다. 35%짜리 파동, 여러분들. 비슷하죠? 형태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시간 조정의 텀은 다르지만 저항을 받던 주가가, 박스에 있던 주가가 이 저항대에 대한 쌍바닥을 그리고 돌파를 해주면서 유지를 하니까 그때 추세가 진행이 되더라. 네,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단에 걸쳐있고 쌍바닥의 흐름은 있지만 이게 돌파가 되면 그때는 추세라는 거예요. 추세. 그러니까 여기가 찐바닥이냐 아니냐는 이제 내일 오버나이트를 해서 장중 수급을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런데 수급, 일봉상의 자리, 뭐 고점 대비 낙폭 과대, 뭐 거기에 제가 뭐 유가부터 뭐 인텔과 마이크론까지,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상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돌파를 하면서 그러니까 상방으로 터질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타고 가는 흐름이 나오면 거기는 우린 이제 홀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홀딩. 그래서 오늘도 매도 이야기 안 한 겁니다. 자, 그럼 매수에 대한 이야기 다 해드렸고 지금 이 홀딩 시나리오까지 지금 완벽하게 전부 해결이 된 거죠. 그런 이 중요한 그 변곡 자리마다 매수할 자리에서 매수를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끝까지 홀딩을 해봅시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돌파 이름이 나오고 나서 우린 과연 어디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와야 되느냐. 자, 이 설명까지 해드릴 건데 일단 똑같습니다. 일봉상에서 가장 정의될 만한 이 마디값들을 미리 체크를 해둬야 돼요. 보시면 이제 30만 원이란 가격이 심리가이기도 하고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 이제 맞고 밀리는 흐름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그 구간에서 강력한 호재가 나와서 다시 시점 고점까지 확인하러 가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확인해야 될 그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대응의 영역이. 그래서 매수가 나오고 나서 이제 저항대에 대한 돌파가 나오고 나서 타고 가면서 유지가 잘 되면 이제 홀딩까지 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맥점이 툭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툭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엑시트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현재 발생한 이 급격한 조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잘 유지해왔던 이 중장기적 추세선이 지금 붕괴가 된 거예요, 일시적으로.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번에, 그러니까 옛날처럼 대세 상승으로 회복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노리는 건 지금 주봉인데 5주 동안 이어온 이 지독한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죠. 주가가 다시 가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당분간 박스권, 그러니까 시간 조정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 나왔잖아요. 이제 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흐름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이 과거에 상승했던 기억만 가지고 여기서 또 멍하니 저점이 잘 샀다고 해서 끌고 가기만 하면 큰 코 다친다라는 거죠. 기간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뭐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변형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다시 몇 번 더 그리고 나서 뭐 전환을 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이 주봉상에서 반등이 나올 때 그 반등의 꼭지점 탈출 자리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는 이 맥점 라인이 깨지는 그 순간이 될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깨지는 흐름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엑시트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일봉상에서 패턴 그리고 수급 이야기도 해드리고 이평선에 대한 이 논리까지도 제가 이제 실전에 쓰는 이 매매 기준과 현재 이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짚어드리고 있지만, 현재 이 장중의 변동성이 엄청 심한 구간이잖아요.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하거나 매도를 할 때 타점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미 맥점 차트로 키움증권 영웅전대에서 제가 압도적인 수익을 거두면서 이미 실전에서 검증을 다 마친 차트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장중에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투자하는데 정말 큰 공부가 되실 겁니다. 대략들에게 소중한 자금 그만 뺏기시고, 제가 왜 삼성전자를 고점에서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또 왜 매수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관점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도 실전 거래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꼬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